당신은 요즘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눈치를 보며 지치고 혼자 있어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멈추지 않나요? 예민한 마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세상이 당신을 너무 쉽게 상처 입힐 뿐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5가지 지혜를 전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장,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감각의 선물이다. 예민하다는 말, 세상에서는 종종 부정적으로 들리죠. 왜 이렇게 예민해? 좀 둔해지면 안 돼?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신경 써? 이런 말들 앞에서 당신은 조용히 상처받고 당신 자신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난히 예민해서 힘든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이 예민함만 없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부정하면 그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 당신이 예민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감각이 섬세하고 말투의 온도,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읽어냅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치는 사소한 변화도 당신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사실 타고난 감각의 선물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잘 알아차리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빨리 눈치채고 불편한 기류를 빠르게 감지합니다. 조금만 말투가 달라져도 상대의 감정을 읽어내고 조용한 변화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죠. 문제는 이 감각이 밖을 향할 때는 큰 힘이 되지만 내 안으로 향할 때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당신을 찌른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말이 짧아지면 곧바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생각하고 상대가 피곤해서 무심히 대했을 뿐인데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걸까 하고 마음이 불안해지죠. 예민함은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나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칼은 쓸 곳에 쓰이면 도구가 되고 틀린 곳에 쓰이면 상처가 된다. 당신의 예민함도 같습니다. 이 감각은 잘 사용하면 삶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큰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 감각을 자신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쪽으로 사용하면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예민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생각이 한번 움직이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생각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스스로 마음을 다치게 되죠. 그렇다고 예민함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민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민함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의심하는 예민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예민함, 나를 불안하게 하는 예민함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하는 예민함, 나를 괴롭게 하는 예민함이 아니라 나를 깊게 성장하게 하는 예민함,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예민함은 사람마다 타고난 마음의 촉이 다를 뿐인데 당신은 그 촉이 남들보다 조금 더 크고 길게 뻗어 있을 뿐입니다.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민한 사람은 집중력, 감정, 공간력, 관찰력 3가지가 평균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능력 패키지입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외부 자극에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민함을 적으로 두지 말고 예민함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더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더 섬세한 사람입니다. 이 예민함만 잘 다루면 당신의 마음은 남들보다 더 단단해지고 삶을 더 깊고 넓게 바라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이 예민함을 어떻게 당신 편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2장,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걸 기억하라. 예민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쉽게 섞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편해 보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고 생각하고, 상대가 짜증을 내면 나 때문인가? 하고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심지어 상대가 그냥 피곤해서 말이 없을 뿐인데도 혹시 날 싫어하게 된 걸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내 감정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순식간에 흔들리고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자, 그 마음에 붙잡히게 된다. 예민한 사람은 본래 감정 레이더가 예민합니다. 이건 뛰어난 능력입니다. 문제는 그 레이더가 타인의 감정까지 전부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각자 자기 마음이 만든 파도일 뿐이다. 상대가 화를 냈다면 그건 그 사람의 피곤함, 스트레스, 사정, 성향이 만든 파도지 당신이 만든 파도가 아닙니다. 상대가 무심하게 굴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여유, 상황, 성격의 문제지 당신의 가치와 연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 빨리 잊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 한 방울에도 자기 마음이 큰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마음이 섬세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큰 감지 능력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놀랄 만큼 쉽게 흔들리는 것이죠.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머무는 곳을 닫는다. 당신의 마음이 타인의 감정에 계속 머무르면 결국 그 감정에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감정의 주인은 나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마음에서 생긴 것이고 당신의 마음이 다뤄야 할 영역입니다. 상대의 감정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긴 것이고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두 개의 영역을 섞어버릴 때 마음은 혼란과 불안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나는 내 감정만 책임지면 된다. 이 한 문장은 상대의 감정으로부터 감정의 주권을 되찾는 강력한 정신적 경계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짜증을 냈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나 때문인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 사람의 피곤함, 그 사람의 스트레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하루의 흐름, 이 모든 것이 섞여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그 감정의 파도 중 당신과 직접 관련된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그 1%를 100%로 착각하며 자기 마음을 내리칩니다. 그러니 이제 감정의 경계를 스스로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임을 기억하면 타인의 감정이 흘러들어오는 문이 자연스럽게 닫힙니다. 그 문이 닫혀야 내 감정이 외부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에서 생긴 것을 내 마음으로 다스려라. 상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 파도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예민한 감각은 훌륭한 지혜로 변합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감정을 더 깊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만 감정의 주권을 잃고 타인의 감정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감정의 주권만 되찾아오면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파도를 당신이 다스릴 시간입니다. 세장, 멈추고 쉬어갈 권리를 스스로 허락하라. 예민한 사람들은 마음속 어딘가에 이런 신념을 숨기고 삽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누군가 상처받으면 그건 내 책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늘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그런데도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일수록 쉬어도 되는지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과도한 열심은 번뇌를 낳고 번뇌는 마음을 가린다. 예민한 사람은 남보다 더 빨리 지칩니다. 더 많은 감정을 소모하고 더 많은 상황을 예측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소비량이 많으니 에너지 소비량도 당연히 크죠. 문제는 이 피곤함을 내가 약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해서 지치는 거지? 이렇게 자책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런 자책과 다릅니다.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더 많은 신호를 분석하고 더 넓은 감정 스펙트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항상 고감도 모드로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꾸 지치고 힘든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각이 너무 많은 걸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물은 가만히 있어야 맑아진다. 이 말은 마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의 마음도 가만히 있어야 맑아지고 멈춰야 진정되고 쉬어야 회복됩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멈추는 걸 두려워합니다. 쉬면 뒤처지는 건 아닐까? 잠시 쉬면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잘 버티는데 왜 나만 약하지? 이런 생각들이 쉬는 걸 더 어렵게 만들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도 엔진열이 과하면 멈춰야 합니다. 휴대폰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해야 합니다. 심지어 바람도 멈췄다가 다시 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이 지치고 무거워질 때 멈춰도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까요?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쉬고 더 길게 쉬고 더 깊게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남들보다 더 많은 감정과 생각을 처리하느라 늘 과부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쉬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의도적 멈춤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 할 일을 내려놓는 시간,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시간,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예민함은 곧 피로로, 피로는 짜증으로, 짜증은 자기혐오로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지혜를 위한 준비다. 멈추면 삶이 느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회복이 있어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쉬어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 마음이 피곤하다고 말할 권리,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권리, 잠시 멈추고 쉬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남에게서 얻어오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것. 그것 자체가 마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어떤 날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눈을 감고 누워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쉼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쉬어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멈춰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회복해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이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민함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힘이 아니라 당신을 깊게 성장시키는 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장,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에 거리를 둬라.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영역은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본래 마음이 넓고 섬세하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잘못 사용되면
상대가 던진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깊게 남고 가벼운 표정의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좋게 표현하면 섬세함이지만 돌려 말하면 상대의 기분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거리를 모르는 마음은 인연 속에서 스스로 상처 입는다. 예민한 사람들은 착함과 헌신을 사랑의 형태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스스로 계속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괜찮아, 나만 참으면 돼. 저 사람은 언제나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무너지는 마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자꾸 불편하고 자꾸 상처받고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라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의 거리가 잘못 잡힌 것입니다. 가까워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고 멀어져야 할 사람과 멀어지는 건 모든 인간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고 누구에게나 감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 결과 당신의 마음은 늘 지치고 늘 상처받고 늘 불편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매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대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관계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관계란 가까운 사람과는 가까워지고 거리가 필요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나 자신에게는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유형일 수 있습니다. 말투가 늘 공격적인 사람,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당신에게 죄책감을 부여하는 사람,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상처를 주는 사람, 계속 피곤함을 당신에게 전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예민함은 칼날처럼 당신을 찌르고 당신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끊는 것이 아니라 거리 조절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거리를 알면 마음이 산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에게 냉정하게 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견딜 수 있는 안전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면 지치는 사람이라면 만나는 빈도를 줄이면 됩니다. 대화할 때 늘 상처받는 사람이면 대화 길이를 줄이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이라면 감정적 친밀도를 낮추면 됩니다. 이처럼 관계는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볼륨처럼 조절 가능한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문제는 볼륨을 항상 최대로 올려둔 채 모든 관계를 똑같이 소중하게 다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관계를 최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마음을 지킬 책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소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겨준다는 보장은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방식을 배웠기에 내가 잘하면 상대도 나에게 잘해줄 거야.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관계는 항상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 이젠 당신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관계의 거리를 현명하게 조절해보세요.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는 멀어지고 당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는 가까워지고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사람에게선 멀어지는 것. 이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숙한 보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안전해야 당신의 예민함은 섬세함으로 빛나고 당신의 감정은 따뜻함으로 흐르게 됩니다. 어떤 관계든 당신의 평온을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그 기준이 서는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5장
내 감정의 크기를 입 밖으로 꺼내라. 예민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순간에도 겉으로는 조용히 웃고 괜찮아요. 제가 예민한 거죠 뭐. 이런 말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이고 그 감정들은 마음의 구석에서 천천히 그러나 깊게 침전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마음은 스스로를 가둔다. 예민한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민한 사람들은 평소에 타인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기분 나빠 보이면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내가 먼저 말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말을 삼키고 감정을 묻어두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묻어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감정은 속에서 모양을 바꾸며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감정이지만 말을 하지 않고 버티면 어느 순간 큰 상처로 커집니다. 그리고 더 오래 참고 견디면 결국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돌이 되어 마음에 가라앉는다.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돌이 된 감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던 감정,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웃으며 넘겼던 감정, 힘들고 지쳤지만 괜찮아라고 말하며 버텼던 감정. 이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려 하거나 아무 일도 없는 순간에 갑자기 울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나를 지키기 위한 설명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나는 이런 말이 조금 힘들어. 잠시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지금은 마음이 조금 지쳐 있어. 이런 말들은 감정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말하는 순간 처음엔 어색하고 말끝이 떨리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생각보다 훨씬 이해하려고 한다. 다만 당신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뿐이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속 고통은 계속 혼자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 표현하세요.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부드럽게, 천천히 당신의 감정이 나올 수 있는 넓은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감정도 흐르면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은 안에서 썩을 때 고통이 됩니다. 밖으로 흐를 때 치유가 됩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꺼내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하면 말할수록 당신의 예민함은 상처가 아니라 이해받을 감정으로 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말할 때 누군가에게 부담 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상대를 가장 어렵게 합니다. 상대는 당신이 왜 불편한지, 왜 조용해졌는지, 왜 갑자기 멀어진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형,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감정을 말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다. 당신이 감정을 숨기지 않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을 주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민함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당신을 깊게 이해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감정을 당신이 먼저 들어주세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당신 편이 됩니다.